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음 하나 또 넘어가냐? 넘어간다. 자, 누구? 제128장 동학농민혁명의 승려 서장옥이가 참여하다. 서장옥. 경호선사는 숨어서 했고 서장옥이는 대놓고 했어요. 승려. 근데 이 승려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최시영의 사위예요. 예, 똑똑하죠. 엄청 똑똑했다고 합니다. 서장옥은 수원 사람이다. 서장옥은 1883년 최시영을 찾아가 동학에 입교하였다. 세상은 서장옥을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본래 불도에 있어서 30년간 많은 수도를 쌓은 선객으로 선객이래요. 선객이래. 응?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람됨은 신체는 작아서도 용모가 이상했으므로 사람들은 외경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 있던 것 같아요. 도승이라든지 이인이라든지 진인이라든지 세상의 비평은 잠시도 끊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고 경호선사는 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그 말하여 그의 비범한 풍물을 증언하고 있더라. 일명 서장옥은 승려로 서인주라고 합니다. 서인주 1883년 전 김영국 등과 함께 인제에 있던 최시영을 방문한 이후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서장옥은 30년간 불도를 한 많은 수행을 쌓은 인물로 신체는 작으나 용모가 특이해 세상 사람들을 그 서인주를 이인 혹은 진인이라고도 불렀더라. 이때 서장옥은 동학에 관심이 아주 깊었고 서병학 등과 동학의 의식과 제도 제정에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어요. 동학에 대한 정부의 단합이 심해졌던 188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금갑도에 유발되었으나 최시영이 김영국에게 750명을 마련하게 해서 서인주를 석방시켰어요. 나중에 사의로 돼. 이 서인주를 위해 하였던 식후 고천은 동학의 의식으로 정해졌더라. 서장옥은 식후 고천 밥 먹고 난 후에 하늘에 고한다. 오마이갓. 서장옥은 1892년 7월 서병옥과 함께 최시영에게 교조 신원원 등의 뜻을 말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최재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잖아요. 교주였는데 그죠? 그러자 자의로 교도를 이끌고 충청감사 조병식과 전라감사 이경직에게도 교도 탄압 중지의 글을 보냈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다. 동학에 굉장히 불교를 그 선승이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동학의 신취에 있던 분 같아요. 그리하여 교도들에게 통문을 보내 삼리역에 직결시켰다. 또다시 교조 신원과 포덕의 자유를 요구하였으나 이단시되어서 퇴거를 명령받자 재차 소를 보냈으나 미온적인 반응만 얻었더라. 1894년 전봉준과 함께 창의를 했어요. 전봉준과는 만났죠. 호서 남접 혹은 서포로 불리기도 했더라. 호서 남접, 서포. 그러나 북접은 서인주와 전봉준을 비판하고 토벌군을 일으키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같은 동학 내에서도 이 그 서인국 지금 누구죠? 이 이름이 서인주가 이렇게 그 인정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인주와 전봉준을 비판하고 토벌군을 일으키기도 했다. 처음 동학에서는 그 무리를 포라고 불렀으나 법포와 서포가 있었으니 법포는 최시영을 받드는데 법헌이라는 최시영의 호에서 이름을 따왔더라 이런 얘기죠. 법포의 그 법자는 최시영의 호가 법헌이라고 합니다. 법헌. 서포는 서장옥의 이름을 따서 서포. 법포 서포. 포 단위 공대 단위인데 법포는 최시영, 서포는 서장옥. 서장옥은 수원 사람으로 최시영과 함께 교조 최재우를 따라서 배웠어요. 같은 그거죠. 최재우가 죽자 각기 도당을 세워서 서로 전수하면서 이를 포덕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들은 서포가 먼저 일어나고 법포가 뒤 일어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서포가 서장옥이 먼저 일어난 거죠. 서포 또는 기포라고 이름하고 법포는 또 좌포라고 해서 기포한다 뭐한다 게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봉준이 시동하 일어날 적에는 모두 서포라 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서장옥은 동학에 입관 뒤 헌신으로 해월 최시영을 깊은 신뢰를 받았어요. 동학의 의례와 제도 부분을 그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장옥은 아마 동학에 깊이 관여한 사람. 1882년 해월의 아들 최덕기가 청주 율봉에 사는 음선장의 둘째 딸과 혼인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더라. 서장옥의 아내가 율봉에 사는 음선장의 둘째 딸과 혼인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더라. 서장옥의 아내가 바로 음선장의 맏딸이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라니까. 서장옥이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서장옥이 이제 혼인을 하잖아요. 음선장의 맏딸이니 최덕기와는 사돈이 되었더라. 서장옥은 1889년에 서울에 갔다가 관에 체포되어 금갑도에 유배됐을 때 최시영의 보석금을 아까 말했죠. 마련해서 이듬해 석방도 해줬더라. 이런 얘기죠. 같은 사돈관계 같아.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서장호는 석방된 이후부터 최시영의 영향권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전라도에서 동학의세가 갑자기 크게 불어났어요. 이런 까닭에 서장호가 전라도에서는 포교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도쿄아사히 신문 1895년 5월 11일 일자의 동학당의 실상보고를 보면 이러한 짐작이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죠. 여기 이제 최장옥 얘기가 나와요. 최시영의 제자로 서장옥이라는 자가 있었다. 학력 재지가 무리 중에 뛰어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력도 굉장히 셌나 봐요. 그리고 서장옥의 제자 중에서 서장옥의 제자가 전봉준, 김계남, 선화중. 그러니까 서장옥이 대장이네. 이 세 사람을 다 거느렸으니까, 그죠? 서장옥. 이들 제자는 서장옥의 학력이나 방술이 모두 최시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서 드디어 남접이라고 부르겠다. 그 얘기고. 이 남접 북접이 그래서 최시영의 제자는 스승의 의견에 북적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그로써 동학당에서는 남접 북접이라는 호칭이 생기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야, 그러니까 이 서장옥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처럼 남접과 북접의 구분이 서장옥 때문에 생겨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남접은 전봉준, 북접은 그 서장옥. 그래서 나중에 저기도 선병이 남접과 북접을 만들 정도로 이 최장옥의 권한이 셌어요. 영향력이. 1890년대 전반은 전라도를 비롯한 전국에 걸쳐 동학의 교세가 빠르게 확장되는 시기였죠. 이것은 관리들의 담합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아주 확장이 더 심해졌죠. 신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 무리가 달로 번성하고 달로 번창하는 다름이 아니라 지방 수력의 탐악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든 놈들은 지방 수령이고 탐관오리 놈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력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 누가 동학의 세력이. 담학에서 점점 심해져 평민이 편하지 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나는 상소문의 한 구절이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춥기는 좀 춥네. 좀 애끼려고 했더니 좀 안 되겠다. 너무 추워서 버려놓겠다. 추워. 나는 상소문의 한 구절에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때는 임진년, 아니라 동학이 전라 충청도 양도 사이에서 나란히 별전리 버저전리의 지목이 그에 따라 심해지니 동학당이라고 하면 편안히 앉아 살기가 어렵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동학이 이 대중의 또는 양반 사회죠. 그때 당시로 그렇게 뭐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입술이 말라서 입술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거지네. 조선의 국사가 날마다 그릇되는 반면, 그렇지, 날마다 그릇되죠. 백성들은 날마다 만국가를 부르고 뭐냐, 동학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관포한 관리는 이것을 기이한 보물로 여겨 동학이라 하면은 잡아다가 생명과 재산을 다 빼앗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탐포한 관리가 탐관학정의 그런 놈이 이제 그 동학도들을 잡아다가 말하자면 뭘로 여겼어? 보물로 여겨가지고 동학이다 하면은 잡아다가 전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관오래 놈들로 인해서 더욱더 동학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동학의 세력이.
1892년 7월 서장옥은 서병학과 함께 교주 최시영에게 동학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교조 최재우의 신원운동을 전개된다. 최재우 신원운동 4교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신원 다시 그 신분을 다시 되돌아받는 따따 천주교도 자유롭게 포기했던 세계 때 합법화에 대한 교도들의 열망이 전달됐던 것이다. 그러나 최시영은 아직 때가 이르다. 교조 신원운동을 막았어요. 라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그냥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서장옥이 나가가지고 해. 이들은 자신의 수하 조직을 움직여 서장옥은 같은 해 10월에 공주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조 신원운동을 벌여요. 그러자 최시영도 동학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신원의 대의를 선포하여 이들의 행동을 추인해 주었더라. 동학도들은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동학은 결코 이단이 아니고 호소해. 동학은 정당한 그러한 그 종교고, 그리고 최재우도 그러한 혹세무민한 그런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교조신원운동을 벌이죠. 밖으로부터 서양 11개의 학문과 외놈들의 독이 밀려들고 나라 안으로는 무례배들의 도적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충청감사 조병식은, 이 조병식도 되네, 조병감놈이랑 같은 거 같은데, 이때 조정의 처분에 따를 뿐이다 라고 조정의 처분으로 밀어붙이죠. 춥다. 덥다네. 날씨 여기에 비해서 덥다 그래서 안 춥다. 이제는 춥다 이제. 에휴. 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삼내에서도 집회가 열렸으나 역시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계를 느낀 서장욱은 서병학과 함께 경복궁 광화문에 가서 상소운동을 벌여요. 앞에 가서 서울로 진격했다. 1893년 2월에 서장욱은 서울에서 외세에 반대하는 선전활동을 벌였고, 동대문과 남대문 교회와 선교사와 일본 상인의 집가에 청나라 군인들의 숙소에 경문을 붙였다. 그는 경문으로 너희는 급히 너희 나라로 가거라. 왜 여기와 자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서장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응? 3월 7일까지 떠나지 않으면 토벌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들 뭐 일본 상인 막 이런 거기다 갖다 다 써붙였답니다. 라고 경고하였다. 경문은 서울의 민심을 뒤흔들었어요. 이 경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좀 흥분하죠. 하지만 동옥교도들이 이들에게 실제로 우애를 가하지는 못했다. 1893년 3월 처강척의 반내세를 내치를 내걸었던 보훈 집회에서도 서장옥은 관에 체포됐어요.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에 따르면 서장옥은 1894년 6월 28일에 석방되었는데, 이때 대원군을 찾아가서 청나라 군대와 합세해서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비밀리에 논의하였더라. 여기서 서장옥도 이제 결국은 대원군을 찾아가서 했다 그러죠. 대원군. 그러니까 일본 놈은 다 피한 거예요. 일본 놈에 합세한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개화파들, 그 개화파 몇 명에 불과하죠. 서장옥이 본래 운영궁에 들어가서 대원궁의 밀서를 전해받았는데, 군사를 정돈하여 북쪽으로 올라와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타게 하자. 좋네. 라는 것이었다. 1894년 제3차 분기를 일으켜줘. 3차 했더랬죠. 북쪽과 남쪽은 어렵사리 연합전선을 이루어 반외세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오금지국에서 일본군과 관민의 우수한 화력과 조직력에 의해서 패배한 후에 농민군 지도자들은 대부분 체포되어 처형되고 말았더라. 이게 이제 동학농민의 패배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이때 그러나 서장옥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삼중면 기솔리 쌍미륵 있죠. 거기 안성, 그죠? 안성이 곳곳에 미륵불이 들려 있어 안성은 미륵의 성지하고 불리는 고장이다. 미륵불이 출현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미륵신앙은 안성처럼 생산물이 풍요로운 평야지대에 널리 퍼져 있었으니 1892년 동학농민군 지도자 손아중 휘하의 농민군들이 고창 서른사 미륵구 배꼽에서 비계를 꺼냈다는 비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꺼내지 말았는데 꺼냈다니까. 1892년에 누가? 손아중이 망할 징조죠. 손아중을 신으로 만들고, 손아중이 왜 신이냐? 모악산 금산사 주변에 김제평야를 비롯하여 곡산, 고창, 익산, 논산 등 모두가 미륵신앙으로, 그래서 논산에 미륵불이 있잖아요. 은진미륵, 관축사. 그리고 평상시 민중들에게 기복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할 때는 이슬간 혁명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륵사상이. 그죠? 미륵신앙은 이상사회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고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관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1800년 경기도 안성에서 호청개벽의 새세상에 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학이 빠르게 퍼져나갔더라. 그러니까 동학이 결국은 이 미륵사상과 결부돼 있어요. 우리 경호선사가 일으킨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불과 계사문, 해인사에서 일으킨 그것도 역시 미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륵사상은 동학과 결부돼 있고 경호선사는 미륵사상과 결부돼 있어요. 관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1800년 말 경기도 안성에서 호청개벽 가보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지난 1893년 봄에 안성과 삼주구의 동학도 700명이 보훈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 보훈 집회가 그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안성에 퍼져있던 미륵신앙이 동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요. 당연한 거죠.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중에서 미륵신앙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은 서장옥이었어요. 일명 서인주. 그러니까 이 손아중이가 고창 선운사에 가서 그 배꼽에 있는 비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그걸 열지 말래잖아요. 누구만 열게 돼 있죠? 이서구 개탁. 이서구만 열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이서구 개탁을 본인이 어기고 그거를 해버렸으니 허세를 부려가지고 망할 징조죠. 서장옥과 동학과 불교를 잇는 핵심 인물이었더라. 서장옥은 동학과 불교 또한. 그죠? 불교. 1887년 3월 서장옥은 해월 최시영과 함께 강원도 정선 갈래산 적조함에 입산해서 49일 동안 수련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 서장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학과 불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비밀리에 경호선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죠. 당연히 전봉주는 경호선사의 그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장옥과 쉽게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슬픈 이야기라. 불교도에서 동학의 핵심 지도자로 동학들었던 서장옥은 1889년 10월 관에 체포되어 옥에 수함됐으니 해월은 옥에 갇혀 고생하는 서장옥을 생각하며 이불도 접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마다 무사히 추록하기를 빌었을 정도로 각별한 사랑을 쏟았으니 그러나 서장옥이 추록한 이후 서장옥은 해월한테 가지 않아요. 전라도로 내려가 활동을 시작했고 그는 이때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을 비롯해 그러니까 동학으로 넘어간 거죠. 동학으로. 그래서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들을 제자로 맞아들일 정도로 서장옥의 그 영향력이 셌어요. 그래서 서장옥은 옥중에서 혁명가로 거듭됐던 거다.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서장옥은 해월 최시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가지고 동학으로 합세를 하게 돼요. 혁명가죠. 삼리 집회가 열렸을 때다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기로 작정한 전조영장 김시풍이 군대를 잃고 집회 장소에 찾았다. 김시풍의 집회를 주던 서장옥을 베기 위해서 칼을 빼들어 다가갔어. 그러나 서장옥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어. 칼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배려고 생각한다면 배려. 그러니까 이게 배짱이 대단한 거죠. 서장옥은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놀란 김시풍은 곧바로 사죄하며 동학이 관대한 도인인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서장옥을 보고 놀란 거죠. 라며 소리 없이 물러서고 말았더라. 미륵신앙은 이상사회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고통과 맞물려 있어요. 관료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1800년 말 경기도 안성에서 후청 개벽의 세상에 열릴 거라고 주장한 동학이 빠르게 퍼져. 그 안성에 가면 그 미륵 부처님 있죠. 범상치 않잖아요. 관에서는 서장옥을 재판하는 명을 내렸고 서장옥은 자신에 대한 재필형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서울로 향해 두려워하질 않아요. 배짱이 뭐 대단했던 그런 그 도인 같아요. 1893년 서울에 모인 동학 대표자들이 교조 신원운동과 신앙의 자유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광화문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아무나 하는 짓이 아니죠. 이 서장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조용히 물러가 있으면 다른 쫓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국왕의 말을 믿은 동학도들이 해산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탄압만 가중되다 동학도 1만 명이 다시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이 동학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또 서장옥이도 교조 신원운동을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동학으로 합세를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를 제대로 처신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줘서 수용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국은 그런 농민들의 봉기가 되겠죠.
이때 서장옥은 서울에 모인 동학도들을 은밀하게 지휘했어요. 결국은 서장옥은 동학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장옥을 일본군도 주목했다. 동학농민들에 투별했던 일본군 후비부병 독립 제19대 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상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시영의 제자로 서장옥이란 자가 있다. 학문과 재주가 무리 중에 뛰어나다. 그렇죠. 그리고 서장옥의 제자에 존봉준, 김계남, 손아중이 있다. 이들 제자가 서강의 학력이나 방술이 모두 최시영과 어깨라다라니 한다고 해서 드디어 남접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런 얘기죠. 남접. 서장옥을.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마지막!